KF-21 CJ1호기가 고도 4만 피트 남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석 계기판 속도계에 표시된 속도는 마하 0.98. 불과 5초 만에 마하 1을 돌파하더니 이내 마하 1.05를 기록합니다. 시속으로는 1시간에 1200km 이상을 나는 속도입니다. 국산 전투기 KF-21이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과거 미국과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국산 훈련기 T-50이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 전부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기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건 KF-21이 처음입니다. 주력 전투기들은 마하 1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작전을 하는 만큼 초음속 돌파는 필수지만 과제도 많았습니다. 항공기는 날개 등에 충격파가 가해져 기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은 첫 비행에 나선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음속 돌파에 성공하면서 구조적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항공기가 비행 중 받는 실제 하중보다 1.5배 더 센 압력을 가해 기체 구석구석의 안정성을 지상에서 미리 시험한 덕분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받는 힘을 유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비행했을 때 어떻게 하중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2026년까지 2,000번 넘게 남은 비행 시험에선 수직 상승 같은 고난도 기동과 공중 급유, 무장 시험도 거치게 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폴란드에 20조가 넘는 수출 합의가 이뤄지는 등 우리 방위 산업의 성과가 눈부시죠. 이제 다음 주자는 첫 비행에 이어서 바퀴를 접고 나는 두 번째 시험 비행에도 성공한 KF-21 전투기인데요. 특히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이나 중국의 스텔스기를 살 수 없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수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4세대 전투기들과의 경쟁이 관건이라고 하는데 정동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한 지난 19일 세계 최대 에어쇼가 한창이던 영국 팜보로에서도 단연 화제가 됐습니다. 본격 개발 6년여 만에 첫 비행을 성공시킨 속도에 놀라움을 보였습니다. A very modern fighter on the market, which basically fills in the gap between the high-performance fighters, such as the F-35 and these kind of fighters, and the smaller aircrafts like the FA-50, for example. 스텔스 기술을 부분 적용해 4.5세대로 개발된 유일한 전투기여서 F-35 등 5세대와 앞서 나온 4세대 전투기 사이에서 수출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 국제 정치적 틈새 시장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F-35를 살 수 없고 반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중국의 스텔스기도 살 수 없는 동남아시아나 동유럽 등의 시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틈새 시장에서 작년과 올해 프랑스의 라팔이 200대나 팔렸을 정도. 이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유럽의 4세대 전투기가 KF-21의 수출 경쟁 상대입니다. 새 기종을 비교해봤습니다. 우선 외형에선 KF-21이 다른 두 전투기에 비해 1m 정도 길고 폭도 더 넓은 대형입니다. 엔진 최대 추력은 유로파이터가 가장 세고 최대 속도도 KF-21은 마하 1.8로 다소 뒤집니다. 무장 탑재량에서도 유로파이터와 라팔이 KF-21보다 앞섭니다. 하지만 KF-21은 레이더에 덜 감지되는 형태이고 5세대 스텔스기로 개량이 가능한 설계란 강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4세대 전투기보다는 훨씬 더 레이더 반사 면적이 적습니다. 4세대급 전투기 이상을 원하는 나라들이 있다면 KF-21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기에 전투기에 놓은 에이사 레이더는 최신형이 장착됐고 최첨단 전자전 장비가 탑재된 것도 강점입니다. 문제는 대당 가격과 유지비. 미국 전문기관 분석에 따르면 KF-21은 경쟁 기종들보다 1,200억 원 싼 수준인 850억 원 정도면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걸로 예측됐는데 최종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게 관건입니다. 5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 비용이 4.5세대나 4세대보다 훨씬 많이 드니까 운영 유지비 때문에 구매 못하는 국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KF-21이 본격 생산되는 2030년대 중반부터 AI 기술이 들어간 6세대 전투기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우리 군이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에 장착할 미사일 등 핵심 무장을 국산화하기로 하고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상대의 지하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이른바 벙커버스터와
속도 마하 5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무기가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KF-21의 공격력은 동급 최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형 비행기처럼 생긴 미사일 한 발이 전투기에서 발사됩니다. 수평으로 날든 미사일은 수직 상승한 뒤 빠른 속도로 목표물에 내리꽂힙니다. 콘크리트를 6m까지 뚫고 들어가 지하 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어 벙크 버스트라 불리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입니다. 현재 군은 독일에서 수입한 벙커버스터 타우러스를 F-15K 전투기에 장착해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군은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벙커버스트를 달기로 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투기에서 분리된 뒤 미사일 날개를 펼치는 시험에 지난해 성공한 군은 미사일 엔진과 유도 기술 등 핵심 기술도 상당 부분 확보했습니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벙커버스트의 비행 거리는 최대 800km, 독일제 타우러스보다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이나 또 성능적인 부분들이 보다 발전을 했고 특히 한반도 작전 환경에 특화되어 있는 무기를 우리가 운용하게 된다. KF-21에 달 수 있는 미사일과 폭탄은 13종에 달하는데 군은 최근 KF-21 장착을 목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대 속도가 마하 5, 서울 상공에서 쏘면 불과 75초 만에 평양에 닿을 수 있습니다. KF-21이 비행 성능뿐만 아니라 무장 체계 자체가 우리 국산화되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경쟁력도 크게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첫 비행에서 시속 400km로 날았던 KF-21이 최근 음속에 근접한 시속 1100km로 비행하는 데 성공했고 곧 공대공 미사일 공중발사 시험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